혼자 먹어? 양 많이 줄게. 그 한마디에 왜 눈물이 났을까요? 매운 떡볶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여버린 거였죠. 제 이름은 한지우, 올해 37입니다. 3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고 지금은 이 작은 동네 시장 2층에서 손끝 이야기라는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살 딸아이 서연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죠. 화려했던 강남 네일샵 시절이 꿈만 같았어요. 그때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한 번 시술에 10만 원씩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모든 게 달라졌죠.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시댁과는 연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서연이를 키우려니 강남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동네로 내려왔고 월세 50만 원짜리 이 비좁은 공간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손님이 없는 평일 오후는 늘 길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죠. 서연이는 샵 한쪽 구석에서 색칠 공부를 했고 저는 손톱 샘플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남짓.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서연이 유치원비조차 빠듯했어요. 그래서 점심은 늘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딸아이한테는 차마 보여줄 수 없어서 혼자 계단 한쪽에 앉아 후루룩 먹곤 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평소처럼 편의점으로 향했는데 입구에 재고 정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였죠. 아침도 걸은 터라 속이 쓰렸습니다.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시장 골목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뭐라도 먹어야 했어요. 오후에 예약 손님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헤매다 골목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간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명잔의 분식,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문을 밀고 들어가니 테이블 4개가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주방 앞에 이르는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하얀 머리에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신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떡볶이 한 줄이요. 혼자 먹어? 양 많이 줄게. 그 말에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혼자냐고 물으시는 분이 요즘 어디 있나요? 그냥 주문받고 주면 그만이지. 그런데 할머니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격표를 보니 2,500원. 요즘 시대에 이런 가격이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는 냄비에서 떡볶이를 퍼담았어요. 그런데 양이 보통 1인분의 2배는 됐죠. 할머니,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 먹어야 힘나지. 저는 테이블에 앉아 떡볶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매콤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졌어요. 오뎅도 통통하고 어묵도 두툼했습니다. 정성껏 만든 게 느껴졌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매운 것도 아닌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많이 줄게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을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왜 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물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죠. 아니에요, 그냥 맛있어서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손을 한번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포근하던지 돌아가신 친정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제 손을 쓰다듬어 주셨을까?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는데
할머니가 김밥 한 줄을 봉지에 담아주셨습니다. 이건 서비스야. 저녁에 먹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가져가. 혼자 사는 사람은 잘 안 챙겨 먹잖아. 혼자 산다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 손가락에 반지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 눈빛에서 뭔가 느끼신 걸까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때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유리문 너머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이 왠지 모를 따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것처럼. 샵으로 돌아와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맛있는 거 사왔어. 뭔데요? 김밥이야. 엄마랑 같이 먹자. 아이는 와, 김밥이다. 하며 방긋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는 내 아이를 나는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할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혼자 먹어? 라고 물으셨던 그 목소리, 많이 줄게라고 하시던 그 따뜻함.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점심시간이 되면 명잔의 분식집 생각이 났습니다. 편의점 김밥보다 겨우 1,000원 비쌀 뿐인데 왠지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그 분식집을 찾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어서 와라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늘 양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될 인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할머니가 왜 저를 그렇게 유심히 바라보셨는지도, 왜 늘 혼자냐고 물으셨는지도,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명잔의 분식집은 제 마음의 쉼터가 되어갔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어김없이 그곳을 찾았죠. 할머니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면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서 와. 오늘도 떡볶이? 네, 할머니. 많이 줄게. 그 말이 주문처럼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문이 좋았어요.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누군가 내가 올 거라고 예상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으니까요. 할머니의 떡볶이는 참 신기했습니다. 맛이 매일 조금씩 달랐어요. 어떤 날은 달콤하게, 어떤 날은 칼칼하게. 마치 제 기분을 아시는 것처럼 딱 맞는 맛으로 나왔죠. 힘든 날은 더 달게, 우울한 날은 더 맵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구석 테이블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40살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안경을 쓴 모습이 어딘가 학자 같기도 하고 의사 같기도 했죠. 남자는 조용히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자리인 창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주문도 받기 전에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우 씨,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니까 국물 떡볶이로 줄게.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때 구석자리의 남자가 저를 힐끗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남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고 저도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가 떡볶이 끓이는 소리, 국물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들렸죠.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빨간 국물 속에 떡과 어묵이 통통하게 떠 있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니 온몸이 녹는 것 같았죠.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자리 남자에게도 뭔가를 더 갖다 주셨어요. 김말이 튀김이었습니다. 민준아, 이것도 먹어.
서비스야. 민준. 그게 그 남자 이름이었나 봅니다. 남자는 할머니 매번 이러시면 안 되는데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그냥 웃으며 주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밥을 먹는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 그 남자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일 뿐인데 말이죠. 다음 날 또 분식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또 있었어요.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우연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에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그 남자, 민준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서로 눈만 마주쳐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묘한 동질감 같은 게 생겼죠.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 둘 다 단골인데 인사 한번 해봐. 민준아, 이쪽은 지우씨. 지우씨, 이쪽은 우리 민준이. 저는 당황했습니다. 민준이라는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죠. 안녕하세요. 민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으시더니, 자, 이제 친구 됐네. 밥 먹어, 밥하시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 이후로는 서로 먼저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셨네요 하는 짧은 대화도 나눴죠. 민주는 늘 공손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어느 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거의 매일 와요. 할머니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요. 매일요?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오는데, 저는 이 근처에서 일해서 점심시간마다 들르거든요.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마주치는 거였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저도 일주일에 서너 번 오는데 올 때마다 민준이 있다는 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서연이를 데리고 분식집에 갔습니다. 손님 예약이 취소돼서 일찍 문을 닫은 날이었어요. 서연이는 신이 났죠. 엄마, 여기가 엄마가 맨날 가는 곳이에요? 응, 떡볶이 맛있단다. 우리 서연이도 먹어볼래? 할머니는 서연이를 보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어머, 이 예쁜 아이가 누구야? 제 딸이에요. 서연이라고 해요. 아이고, 우리 지우 씨한테 이렇게 예쁜 딸이 있었구나. 할머니는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떡볶이를 두 그릇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죠. 민준은 저를 보더니 그리고 서연이를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준은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에게도 떡볶이를 내오시더니 뜬금없이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저기 편의점 가서 붕어빵 좀 사다 줘. 아이가 있네. 네, 할머니. 민준은 순순히 일어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붕어빵 한 봉지를 사왔죠. 할머니가 아니라 바로 서연이에게 건넸어요. 여기 맛있게 먹어. 고맙습니다.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괜찮아요. 아이가 좋아하는데 뭐.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떡볶이를 먹었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누구예요? 착하시네요. 응, 엄마도 잘 몰라. 그냥 같이 밥 먹는 사람이야. 자주 봐요? 응, 가끔.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준이라는 사람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왜 매일 그 시간에 분식집에 오는 걸까? 정말 떡볶이가 맛있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년 동안 남자라는 존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서연이 키우고 샵 운영하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식집에 가면 자꾸 민준이 먼저 왔는지 확인하게 되고 민준이 없으면 왠지 허전하고 이게 뭘까요? 저는 그저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가는 건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늘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마치 뭔가를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우야, 좋은 사람 만나면 놓치지 마. 인연은 한 번 지나가면 안 돌아와.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 마음도, 민준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 사이에 펼쳐질 이야기도.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죠. 네일샵에는 손님 한 명 없이 적막했고 저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꼭 눈물 같았어요. 그때 샵 문이 열렸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문 앞에 선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 안녕하세요, 지우 씨. 민준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어깨를 털며 들어오는 그의 모습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온 걸까요? 여기,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네일샵 하신다고 하셔서. 민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의자를 권했죠.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톱 관리 좀 받으려고요. 네. 남자가 네일샵에 오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손톱 관리를 받으러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민준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 다음 주거든요. 핸드케어 쿠폰을 선물하고 싶어서요. 여기서 살 수 있나요? 아, 네. 물론이죠. 저는 쿠폰 가격표를 보여드렸습니다. 민주는 10만 원짜리 프리미엄 핸드케어 쿠폰을 골랐어요. 그리 싼 가격이 아닌데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할머니가 손이 많이 거칠어지셨거든요. 오랫동안 일만 하셨으니까. 민준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쿠폰을 정성껏 포장하며 물었어요. 어머님이 명자 할머니세요? 순간 민준이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 할머니예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아,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민준이 매일 분식집에 가는지, 왜 할머니가 민준을 그렇게 챙기시는지. 쿠폰을 건네며 저는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저한테도 늘 잘해주시거든요. 할머니가 지우 씨 이야기 많이 하세요. 저요? 무슨 이야기를요?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착한 아이라고, 고생이 많은 아이라고.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민주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사실 분식집에서 자꾸 마주친 게 우연만은 아니었어요. 네. 처음 본 순간부터 지우 씨가 신경 쓰였거든요. 혼자 떡볶이 드시는데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이셔서. 그래서 혹시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자꾸 그 시간에 분식집에 갔어요. 민준의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비 오는 오후, 텅 빈 네일샵,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고백하는 남자. 마치 드라마 한 장면 같았습니다. 민준 씨, 지우 씨가 부담스러우실까봐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연이 봤을 때 확신했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혼자 힘들게 살아왔구나. 저라도 옆에서 힘이 되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민준 씨, 저 이혼했어요. 그것도 남편 외도 때문에. 애까지 있고요. 저한테 관심 가지지 마세요. 다 알아요. 민준의 대답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놀랐습니다.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지우 씨가 혼자 서연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더 마음이 가요. 왜요? 저 같은 사람이 뭐가 좋다고. 지우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부서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제 옆에 있다면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의 눈빛이 진심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3년 동안 이혼녀라는 꼬리표, 미혼모처럼 보이는 시선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저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 저 지금 당장은 답을 못 드리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죠. 지우 씨, 혼자 떡볶이 드실 때 외로워 보여서 제가 자꾸 옆 테이블에 앉았던 거 아세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지우 씨가 조금이라도 덜 외로울까 싶어서요. 그 말을 남기고 민주는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흐릿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그래, 왜 그렇게 보여? 웃고 있잖아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로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웃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혼자 드실 때 외로워 보여서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분식집에 갔습니다. 민준은 평소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 먼저 웃었죠. 저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떡볶이를 내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둘이 앉은 테이블 따로따로야? 같이 앉아. 좁은 가게에서 뭐하러 떨어져 앉아. 할머니, 어서 같이 앉아. 할머니의 성화에 민준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먹는 척하며 민준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민준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우리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 피하곤 했죠. 할머니는 그런 우리를 보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너희 둘 꼭 중학생 같네. 보기 좋아.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민준도 귀까지 빨개졌어요.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시며 혼자 웃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민주는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자신을 키우셨는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연이를 키우며 느끼는 기쁨과 두려움을. 민주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중간에 끊지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빨간 국물이 식어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두려웠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다시 사랑한다는 것이, 한번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가 있거든요.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민주는 그런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분식집에서 민준과 마주치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어색함도 많이 사라졌죠.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인지, 민준을 보고 싶어서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분식집에 도착했어요. 오후 예약 손님이 갑자기 취소돼서 허둥지둥 나온 터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머니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우리 지우 왔네. 오늘 늦었네? 네, 할머니. 손님이 취소돼서 이제야 왔어요. 그래, 배고팠겠다. 어서 앉아. 저는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할머니가 떡볶이를 끓이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는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시더니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봉지 안에는 반찬통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반찬이야. 멸치볶음, 김치, 계란찜. 너 혼자 먹고 서연이도 먹으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서연이 이름을 아신다는 것도, 그 아이를 위해 반찬까지 준비하셨다는 것도. 할머니, 어떻게 서연이 이름을? 민준이한테 들었지. 7살짜리 딸 있다고. 그 나이 아이들은 잘 먹여야 해. 엄마가 바빠서 잘 못 챙기는 거 알아.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손님 없는 날은 그나마 챙겨 먹지만 바쁜 날엔 서연이한테 배달 음식을 시켜주는 게 전부였죠. 할머니, 이거 받으면 안 돼요. 저 돈 드릴게요. 됐어. 반찬 몇 개 주는데 무슨 돈을 받아. 그냥 먹어.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참 따뜻했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세상 그 무엇보다 포근했습니다. 손이 참 곱네. 고생이 많았구나. 할머니가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 이제 괜찮아. 혼자 아니잖아. 혼자 아니라니요. 저는 분명 혼자였는데. 하지만 할머니 품에 안겨 있으니 정말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이렇게 따뜻했을까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쥐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저희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들어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와. 지우랑 같이 앉아라. 민주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제 눈가가 붉은 걸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할머니가 너무 잘해주셔서요. 민준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그러세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끝없이 주시죠. 할머니가 떡볶이를 2그릇 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앉으셨어요. 너희 둘 참 잘 어울린다. 할머니,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준도 어색하게 웃었죠. 할머니는 우리를 번갈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넌 참 착한 아이야. 우리 며느리 같아. 며느리요? 저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웃으실 뿐이었어요. 민준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농담이야, 농담. 밥 먹어.
하지만 할머니 눈빛에는 장난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떡볶이를 먹으며 계속 할머니 말씀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제게 자주 반찬을 싸주셨습니다. 늘 2개씩이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나물무침, 무엇이든 2사람 분량으로 담아주셨죠. 할머니, 이렇게 자꾸 주시면 안 돼요. 됐어. 너 하나 먹고 서연이도 하나 먹으라고. 매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반찬들 덕분에 서연이가 집밥 맛을 잊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우 씨한테만 그렇게 잘해주시는 거 아세요? 네, 저한테만요? 다른 단골 손님들한테는 안 그러세요. 반찬도 안 싸주시고 손도 안 잡으시죠. 지우 씨한테만 특별해요. 왜 그러실까요? 민주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우 씨를 많이 아끼시나 봐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또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떡볶이를 먹었어요. 저는 그런 민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할머니도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며칠 후 할머니가 문득 물으셨습니다. 지우야, 우리 손자 어때? 괜찮은 사람이지? 저는 떡볶이를 먹다가 기침을 했습니다. 민주는 그때 화장실에 간 상태였어요.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웃으셨습니다. 놀랐어? 미안. 할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냥 궁금해서. 민준이 너무 좋은 아이거든. 누군가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서. 할머니의 눈빛이 애틋했습니다.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민준 씨 좋은 분이에요. 정말요. 그치? 우리 민준이 착하지. 너한테 딱 맞는 사람이야. 할머니, 지우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할머니가 알아. 민준이도 알고. 우리 같이 있으면 안 돼?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같이 있다니요. 저 같은 사람이 누구와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혼의 아이까지 있는데. 그때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시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떡볶이 맛있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할머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민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와 할머니가 싸주신 반찬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반찬 맛있어요. 엄마보다 나은데? 그치? 할머니가 음식을 정말 잘하시거든. 엄마, 할머니한테 맨날 이렇게 받아도 돼요? 응, 할머니가 주시는 거니까.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주신다는 것을,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내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할머니는 저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민준도.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샵에 손님이 연달아 3명이나 왔어요. 바쁜 시간이었죠. 서연이는 평소처럼 샵 한쪽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님 손톱에 젤을 바르며 서연이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엄마,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서연이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시술에 집중했죠.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어서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님께 양해를 구하고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계단 아래에 서연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죠. 서연아, 괜찮아? 저는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연이를 안아 올리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당황한 적은 없었어요. 엄마 아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저는 서연이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잡았어요. 돌아보니 민준이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민준은 서연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죠. 병원 가야 해요. 제 차가 여기 있어요. 빨리 가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샵 안에 있던 손님께 황급히 사과하고 문을 닫았어요. 민준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서 서연이를 안고 있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연아,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엄마 무서워요. 안 무서워. 엄마가 옆에 있잖아. 하지만 정작 무서운 건 저였습니다. 만약 더 큰 부상이라면 어쩌나.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민준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지우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봤는데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요? 네, 무릎 찰과상이랑 발목을 조금 삔 것 같아요. 그래도 정확한 건 병원에서 봐야죠.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저를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민준은 서연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민준의 등을 봤어요. 넓고 든든한 등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서연이를 진찰했습니다. 민준도 옆에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의사와 민준이 무슨 전문 용어로 대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진찰이 끝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에요. 무릎 찰과상이랑 발목 염좌 정도예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다행이네요. 걱정 많이 하셨죠? 네. 정말 다행이에요. 치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붕대를 감고 민준에게 안겨 있었어요. 민준이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아저씨랑 친하게 지낼래?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 좋아요. 안아줘서 고마워요. 천만에. 다음부턴 계단 조심해야 해. 네, 조심할게요.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민준의 뒷모습을 봤어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혼자 서연이를 안고 택시를 잡으려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서연이를 안고 집까지 올라왔어요. 서연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저는 제대로 된 인사를 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감사해요. 민준 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거죠. 민준은 서연이에게 물 한 컵을 따라주고 약도 챙겨줬습니다. 마치 의사처럼 능숙했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민준 씨, 혹시 의사세요? 민준이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형외과 의사예요. 어머,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그렇게 침착했는지, 왜 의사와 전문 용어로 대화했는지. 민준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말 안 했죠? 괜히 부담스러울까봐. 부담이요?
의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냥 떡볶이 먹는 사람으로 봐주면 좋겠어서요. 민준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했어요. 의사라는 걸 자랑하기는커녕 숨기는 사람이라니. 서연이가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네, 좋아요. 저는 커피를 내리며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오늘 정말 고마워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네요. 지우 씨, 당연히 당황하시죠. 엄마니까요. 민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우 씨, 혼자 아이 키우는 거 정말 힘드시죠? 네, 맞아요. 저는 지우 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이렇게 잘 키우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게 대단한 거예요. 버티는 것도 용기거든요. 민준의 눈빛이 진심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3년 동안 쌓아 올린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네. 민준 씨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우 씨가 좋아요. 처음 본 순간부터 그랬어요. 떡볶이 드시면서 우시던 그날부터요. 그날을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지우 씨가 떡볶이 먹으면서 눈물 흘리는 걸 봤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죠. 왜 저렇게 우실까?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 민주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우 씨, 저는 천천히 마음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옆에 있어도 되는지, 서연이 아빠가 되어도 되는지 생각해 주세요. 서연이 아빠라니요. 그 말에 제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민주는 진심이었어요. 저와 서연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죠. 민준 씨, 저 지금 당장은 답을 못 드려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괜찮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지우 씨가 마음 편해질 때까지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죠. 지우 씨, 오늘 푹 쉬세요. 서연이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내일 분식집에서 봬요. 민준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서연이 옆에 누워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잠든 얼굴이 참 평화로웠어요. 이 아이에게 아빠가 생긴다면 어떨까? 민준 같은 사람이 아빠라면 서연이도 행복할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빛이 마치 희망 같았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서연이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올 수 있을까요?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넓은 등, 따뜻한 눈빛, 서연이를 안아주던 그 손길. 모든 게 저를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씩 민준을 향해 열리고 있다는 것을. 그게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한다는 것을. 서연이 사고 이후로 민준과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밥을 먹으며 일상을 나눴어요. 어제 있었던 일, 오늘 만난 손님,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한 이야기.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누군가와 나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민준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 힘들었던 수술, 할머니와의 추억. 우리는 떡볶이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삶을 조금씩 나눠 가졌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유치원 친구 생일잔치에 다녀온 날이었죠. 아이가 신이 나서 케이크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민준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점심 같이 드실래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금방 답장이 왔어요. 좋아요. 분식집에서 봬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어느새 저도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고 놀라셨어요. 어머, 오늘 일찍 왔네? 네, 할머니. 오늘 손님이 없어서요. 그래, 어서 앉아. 떡볶이 해줄게. 저는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에서 떡볶이를 끓이시며 물으셨어요. 지우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좋은 일 있어? 네. 그런가요? 그럼 할머니가 보면 다 알지. 민준이 때문이지?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워하지 마. 좋은 거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서로 기대고 살아야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벌써 오셨네요. 네, 일찍 왔어요. 민준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떡볶이 2그릇을 내오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지우야, 우리 손자 어때? 괜찮은 사람이지? 저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민준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죠. 민준아, 너도 지우 씨 좋지? 할머니가 봐도 딱 너랑 어울려. 할머니, 민준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떡볶이만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늙어서 그런지 요즘 욕심이 생기네. 너희 둘이 잘 됐으면 좋겠어. 할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얘야, 나 다 알아. 내가 이혼했다는 것도 서연이가 있다는 것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알고 계셨다니. 민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우야, 그래도 괜찮아.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이혼했다고, 아이가 있다고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년 동안 숨기고 싶었던 것, 부끄러워했던 것을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저를 받아주셨죠. 할머니, 민준이도 다 알고 있어. 그래도 너를 좋아하잖아. 그게 진짜 사랑이야. 할머니가 민준을 보셨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지우 씨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지우 씨가 좋은 거예요.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물수건을 건네주셨어요. 울지 마.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있고 민준이가 있잖아. 할머니는 우리 두 사람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포개 주셨어요. 민준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너희 둘 서로 아껴줘. 할머니 소원이야. 할머니. 민준과 제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민준의 눈빛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피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준이도 다 알고 있어. 그 말이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서연이랑 같이 저녁 먹어요. 좋아요. 몇 시에 갈까요? 7시에 집으로 오세요.
저는 서연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반찬들을 꺼내고 밥을 지었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저씨 오는 거예요? 응, 같이 밥 먹자고 했어. 와, 좋아요. 아저씨 좋아요. 서연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아이도 민준을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칠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어요. 손에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요. 이게 뭐예요? 꽃은 지우 씨한테, 케이크는 서연이한테요. 서연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저씨, 케이크다. 서연아, 오늘 기분 어때? 좋아요. 아저씨 왔으니까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서연이가 유치원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는 아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의 모습이구나. 밥을 다 먹고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서연이가 케이크를 먹다가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 되면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라 서연이를 봤습니다. 민준도 놀란 표정이었죠. 서연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저만 없어요. 아저씨가 아빠 되면 좋겠어요. 민준이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아, 아저씨가 아빠 되고 싶은데 괜찮을까? 네, 좋아요.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 민준을 봤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 저희 옆에 있어 주세요. 천천히 가족이 되어요. 민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우 씨, 고마워요. 제가 잘할게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의 손, 제 손, 그리고 서연이의 작은 손. 세 개의 손이 포개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그토록 바라던 온기였다는 것을.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인연은 한 번 지나가면 안 돌아와. 저는 이 인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민준도 서연이도 그리고 할머니도 모두 제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고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그 별빛이 마치 축복 같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도 되는 거 맞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그 바람이 엄마의 대답 같았습니다. 그래, 내 딸. 행복해도 돼.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어요. 민준과 만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 우리 집에 와서 서연이와 함께 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서연이는 아침부터 들떠서 옷을 이것저것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옷 어때요? 예쁘죠? 응, 예쁘다. 우리 서연이 공주 같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3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 같았습니다. 행복해하는 딸을 보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공원에서 돌아온 저녁,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 씨, 할머니께 저희 이야기 아직 안 하셨죠? 네, 아직이요. 민준 씨는요? 저도 아직이에요. 사실 조금 걱정돼서요. 걱정요? 할머니가 반대하실까 봐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부담스러우실까 봐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할머니는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았거든요. 그럼 내일 같이 말씀드려요. 좋아요. 다음 날 점심시간, 우리는 손을 잡고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머니가 평소처럼 주방에 계셨어요. 우리를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너희 둘이 손잡고 왔네? 할머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저희 만나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앞치마로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우시는 거였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기뻐서 그래. 우리 민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지우야, 너도 이제 혼자 아니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두 사람을 꼭 껴안아 주셨어요. 그 품이 참 따뜻했습니다. 앉아, 앉아. 할머니가 오늘 특별히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는 신이 나서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떡볶이뿐 아니라 김밥, 튀김까지 푸짐하게 내오셨습니다. 할머니,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잖아. 우리는 행복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때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 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뭐든지 물어봐. 할머니는 제가 이혼했다는 거 언제부터 아셨어요? 할머니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지. 처음부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년 전이었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지. 할머니가 분식집 문 닫고 집에 가려는데 시장 골목에서 젊은 엄마 하나가 아이를 업고 가는 게 보였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아이를 보호하려고 우산을 아이 쪽으로만 기울이고 있더라고. 할머니가 우산을 씌워주려고 뛰어갔는데 그 엄마가 너였어, 지우야. 저요? 그래. 내가 아이를 업고 네일샵 문을 열고 있었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는데 할머니 가슴이 너무 아팠지. 저렇게 어린 사람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까.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내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 그래서 다음 날부터 내가 이 근처 어디서 사는지, 뭘 하는지 조금씩 알아봤지. 할머니, 알고 보니 내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네일샵을 한다더라고. 할머니가 며칠 동안 고민했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다 생각했지. 저 아이가 우리 분식집에 오면 좋겠다고.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매일 기다렸어. 내가 언젠가는 이 골목을 지나가다 우리 가게를 발견하겠지 싶어서. 그리고 정말로 내가 왔잖아. 그날 내가 떡볶이 먹으면서 우는 걸 보고 할머니는 확신했어. 이 아이를 우리 민준이 며느리로 삼아야겠다고. 민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너한테 지우 씨 이야기했잖아. 시장 골목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봐주면 안 되겠냐고. 그때 말씀하신 분이 지우 씨였어요? 그래. 넌 할머니 말만 듣고 분식집에 왔지. 그리고 지우 씨 보자마자 좋아했잖아. 민준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할머니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셨는지, 왜 늘 혼자 먹어? 라고 물으셨는지, 왜 반찬을 항상 2개씩 싸주셨는지. 반찬을 2개씩 싼 것도, 그래, 너랑 서연이 둘 다 먹으라고 그랬던 거야. 내가 혼자 힘들게 사는 걸 보면서 할머니가 도와주고 싶었어. 할머니는 우리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욕심부린 거야. 민준이한테도 좋은 사람이 생기고 지우한테도 의지할 사람이 생기면 좋겠다고. 그래서 너희 둘을 자꾸 같은 자리에 앉게 했지.
모든 우연은 할머니의 따뜻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꼭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바꾼 거야. 할머니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넌 충분히 강한 사람이었어. 그날 우리는 오래도록 분식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민준이 어렸을 때 이야기, 손자를 키우며 힘들었던 이야기. 우리는 웃고 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준과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연이가 꽃을 들고 앞장서서 걸었고 할머니가 축사를 해주셨죠. 지우야, 민준아. 너희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인연이야. 그러니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약속이야. 네일샵 이름도 바꿨습니다. 손끝 이야기에서 세 손가락으로. 저, 민준, 그리고 서연이. 우리 세 사람의 손을 의미했어요.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은 명잔의 분식집에 갑니다. 이제는 가족 셋이서 함께요. 할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줄게. 그리고 떡볶이를 세 그릇 푸짐하게 담아주시죠. 우리는 함께 앉아 밥을 먹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 맛있어요. 하고 외치면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세요. 어느 봄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우야, 행복하지?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할머니 소원이 이루어졌네.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제 가슴을 채웠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너희가 행복한 게 할머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우리는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서연이의 웃음소리, 민준의 따뜻한 목소리. 모든 게 제게는 축복이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된 인연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따뜻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 선택이 제 인생을 구해줬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작은 손길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거든요. 할머니가 제게 보여주신 것처럼요. 저녁 해가 분식집 유리창을 비춥니다. 우리 가족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세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있습니다. 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분식집 문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그 바람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